7월 4일자로 일본은 3개 반도체 소재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몇몇 언론 기사들을 보면 큰일 났다, 위기다 하며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 중에는 일본 신문을 그대로 베끼는 데다가 오히려 더 과장해서 올리는 것들도 상당수 있으니 휘둘리지 말라고 전문가들은 당부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베의 제재가 오히려 그들의 손해인 이유와 국내 대표기업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호재인 이유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일본이 제재한 3개 소재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폴리이미드는 이미 국내 코어롱 인더스트리와 SKC의 대체 소재가 있고 SK이노베이션도 개발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폴리이미드는 강도 및 열적 내구성이 뛰어난 플라스틱의 한 종류로 극저온과 고온에서 물성이 변하지 않고 필름 형태로 생산할 수 있는 소재입니다. 포토레지스트와 에칭가스도 EUV만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시간이 좀 걸릴 뿐 대체 소재로 바꿀 수 있습니다. EUV란 반도체의 재료인 웨이퍼에 빛을 쬐어 반도체 회로를 형성시키는 설비라고 합니다. EUV,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 장비는 네덜란드 장비 기업 ASML이 독점입니다만 한국은 ASML을 제외하고 주로 일본 장비와 미국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상의 효율성을 위해 일본의 소재를 써서 일본의 장비로 연동해서 좀 더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반도체를 제조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드는 것이 일본 소재 외에 다른 나라의 소재와 경쟁을 시키면서 반도체 제조를 했다면 독점적인 일본 소재로 인해 이번처럼 뒤통수를 맞지 않았을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생산 효율성과 경제성 때문에 반도체라는 초고도 정밀 제조상의 특성상 품질 공정의 양산 최적화를 테스트해야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2개, 3개의 공정 환경을 구축하지 않고 일원화 형태로 고객에게 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고객사도 리스크를 안고 굳이 타사의 소재 테스트에 대한 승인을 거부해 왔기 때문에 소재를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일본 정부가 핵심 소재를 저렇게 제재해주면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소재나 장비의 이원화를 설득하기가 쉬워진다는 것이고 고객은 공급을 못 받기보다는 리스크가 조금 있더라도 품질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다른 소재나 장비를 통한 반도체 공급을 안전하게 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쓰나미 사태 때 일본 소재가 갑자기 공급이 어려워져 한국의 반도체 공정의 이원화 수준이 상승했던 선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당시에는 뒷받침할 만한 국내 벤더들이 영세해서 부응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네요. 다시 EUV 쪽 이야기로 돌아가면 일본이 제재한 포토레지스트와 에칭가스는 초도 양산을 위한 소재와 장비 간 연관성 테스트 때부터 사용되는 소재로 애초에 일본의 의존도가 높았던 구조일 뿐 의지만 있다면 이원화를 통해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한 소재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포토레지스트 PR과 에칭가스, 고순도 불사는 초기 품질 차이가 좀 나고 그냥 이원화 못해서 일본 것을 사용한 것이지 교체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투입 비용을 좀 더 초과하고 이원화를 위해서 엔지니어들이 힘들겠지만 시간적으로 노가다를 좀 고생하면 몇 달 안에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아베의 제재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고객에게 이원화를 제한할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을 주는 것이고 이러한 이원화가 가속화되면 국내 반도체 산업은 세계의 소재 말고도 다른 소재와 장비 전반에 대한 일본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점유율이 전세계 53% 과점 상태로 삼성전자만 재고 규모가 10조 원 이상입니다. 올 초부터 반도체 시장이 둔화되어 고민이었었는데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제재는 한국 반도체 기업의 재고 문제와 가격 하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투자 규모를 줄이고 경쟁사 마이크론이 감산 조치에 나선 상황이어서 거저 들어온 호재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제재가 단기 측면과 장기 측면에서 100가지를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7월 말 참의원 선거를 위한 목적 외에 2020년 도쿄올림픽을 전후해서 과거사를 건드리는 한국의 현 문재인 정권을 교체케 하고 군사적 위력을 통해 우리나라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서 경제 외교적으로
한국을 제압하려 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2단계의 반도체 규제 품목 웨이퍼는 SK 실트론이나 미국의 웨이퍼를 대체 양산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센서도 삼성의 기술력으로 양산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가 매년 1조 원을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에 투자한다고 발표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경기도가 국내 반도체 수출액의 43.3%를 차지한다면서 일본 제품의 독과점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전방위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기습적인 반도체 보복 조치로 인해 단기적으로 비용이 들고 공급망에서 고전하는 부분은 분명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질과 양을 상당 수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 차원에서도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자동차, 토요타, 혼다 등을 연 1조 이상 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거의 우리나라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습니다. 유니클로, 데상트 등 일본 의류의 경우도 매년 1조치 이상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일본은 우리나라에 매년 65조어치를 수출하고 한국은 30조밖에 수출하지 않습니다. 즉 일본 기업들은 매년 2배가 넘는 수백 종의 제품을 한국에 수출해서 먹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서 중국은 미국보다 5배 이상을 수출하며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무역 규모의 차이를 볼 때 누가 더 중장기적으로 손해일지 일본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